심혈관계, 고혈압, 동맥경화증, 빈혈, 심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계는 심장, 혈액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을 해요. 심장, 혈액, 혈관, 그래서 심혈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심혈관은 노화가 되면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돼 있죠. 우리가 탄력성은 외웠어요. 탄력성이란 단어 앞에 무엇이 붙든지 간에 노화가 되면 다 떨어지는 거. 그리고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웬만한 거는 다 저하인데 증가가 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심장의 근육이에요. 근육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는 심장의 두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심장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 동수는 감소지요. 최대 심박 출량, 심장이 힘껏 수축했을 때 젊은 사람은 시원하게 나가는데 노화가 되면 또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심박 동수 역시 맥박수인데 이것도 감소하게 된다. 말초혈관으로부터, 말초혈관도 그냥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말초, 손끝, 발끝까지 가 있는 그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돌아오는 피, 심장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심장이 아니고 혈액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흘러야 되는데 심장으로의 그 돌아오는 혈액 순환이 감소하게 돼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말초혈관 저항성 증가. 저항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저항 맞아요. 말초혈관에서 혈액이 돌아와야 되는데 혈관에 지방이 낀다거나 무엇인가가 끼어서 저항성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쉽게 편하게 돌아오지를 못해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체위 변화에 따른 기립성 저혈압. 이건 우리가 많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앉았을 때 또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기립했을 때 이렇게 체위가 변했을 때 혈압이 체위에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혈압이 쿡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낙상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맥도 약화되죠. 정맥의 약화로 정맥이 탄탄하지 못하게 되고 축축 늘어지면서 하지 부종, 또 정맥류, 그리고 항문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혈관들이 막 늘어지고 하면서 이제 치질이 생기게 된다. 노화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첫 번째, 고혈압.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정상 혈압이 있는데 정상 혈압 이상으로 높아지는 걸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이란 말은 피의 압력이에요.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의 벽에 미치는 압력. 그래서 이거를 수축기압과 이완기압 두 가지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120에 80, 150에 90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앞에 있는 게 수축기 혈압. 심장이 수축했을 때 가장 큰 혈압. 그리고 수축하고 나서 다음 수축을 위하여 바로 이완이 되는데 그걸 이완기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본태성 고혈압, 하나는 속발성, 또 다른 표현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고혈압 어르신들은 다 이거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의 90에서 95%. 원인은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짠 음식, 운동 부족 거의 다 본태성 고혈압이고 속발성 고혈압은 원인은 병이 있는 거예요. 원인은 병에 의해서 이 병의 증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아마 임신 중독증일 거예요. 임신 중독증에 걸리면 그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아이 낳고 임신 중독증이 없어지면 혈압도 떨어지잖아요. 어떤 병이 원인이 돼서 증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 이거를 속발성 고혈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90에서 95% 차지하는 게 다 본태성 고혈압이다. 고혈압의 증상은요. 고혈압은 고혈압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무서워요. 그 합병증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뇌졸중인 거죠. 너무 높은 혈압이 이제 뇌혈관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뇌동맥 파열로 인한 뇌졸중, 그리고 또 혈압이 너무 높으면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파요. 그리고 어지럽다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머리 아프고요. 또 이명, 그리고 팔다리 저림, 그리고 너무 높은 압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코피가 나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우리 책에서 120에 80, 그리고 고혈압이라고 하면 140에 9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혈압 치료 어떡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지속된다면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약을 바꾸어 주던가 아니면 다른 정밀 검사를 하겠죠. 술, 담배 꼭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염 저지방이에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나 다 혈관에 문제 있는 병들의 시기는 다 저염, 짜게 먹지 말아라, 저지방, 다 저염 저지방이에요. 적당한 운동을 하고 또 표준 체중을 유지해라,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우리 책에 보시면 혈압약 복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고혈압일 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강도는 너무 센 강도와 광도가 어르신에게 추천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속옷에 땀이 벨 정도의 운동으로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하시면 되고, 어떤 것들을 하시냐, 걷기나 빨리 걷기, 조깅 이런 거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동맥경화증. 이것도 그냥 느낌으로 이해해 보세요. 혈관 중에 동맥이 경화, 경이라는 거는 단단할 경, 막힐 경이에요. 동맥혈관이 단단해져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걸 경화증,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깨끗해야 될 혈관이 안에 뭐가 쌓이죠. 쌓이면서 점점 단단해지다가 결국 이렇게 막혀버려요. 막힐 경, 동맥경화증. 동맥이 막히면 큰일이거든요. 동맥의 역할은, 동맥 안에 있는 피는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피인데, 그 동맥이 막혀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영양분과 산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괴사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동맥은 되게 중요하다. 정의는 동맥의 혈관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여기까지 오시면은 답은 그냥 동맥경화증이죠. 원인, 지방 대사 이사. 그래서 지방이 쌓인다.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먹었다, 지방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몸에 쌓이는 거고요. 비만, 그렇죠. 그리고 흡연, 담배는 꼭 끊으셔야 돼요. 담배는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혈관을 굉장히 손상시켜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인 어르신에게 의사 선생님은 꼭 금연을 꼭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운동 부족, 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은 다 성인병이라고 해서 다 혈관들에게 치명적인 병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먼저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증상 어떠냐? 동맥경화도 마찬가지예요. 동맥경화일 때 뇌가 영향을 받는 거죠. 뇌혈관이 막힌 거, 이걸 경화라 그랬잖아요. 막힐 경, 터진다, 이거 뇌졸중이잖아요. 그리고 불면증이 오고 언어장애, 뇌졸중의 증상이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 손발의 통증, 냉증, 저림 이런 증상들이 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또 이거예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거, 이런 거를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근데 이럴 때는 흉통,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관상동맥이 무엇이냐? 우리가 배웠죠. 관상동맥은 심장 자신에게 피를 공급해 주는 거, 피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그게 안 되니 심장은 막 통증을 호소해요. 그게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리고 하지 조직에 동맥 경화가 생기면은 이제 괴사, 썩는 게 생기고요. 또 머리가 무겁고 동맥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척표들이 존재해요. 머리 쪽에도 역시 산소가 가지 않게 되겠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럼증, 또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오게 되고요. 치료 어떻게 해야 되냐? 꼭 금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고혈압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고혈압 같은 거는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거 다 마찬가지죠. 성인병들 이런 거 다 관리하시고요. 시기는 혈관에 좋은 시기는 다 저염, 저지방식이고 규칙적인 운동 이거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해라. 세 번째, 심부전. 부전이란 말은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뭐가 기능 못하느냐? 심장이 기능 못하는 걸 심장부전이라 그래요. 그럼 콩팥이 기능 못한다. 그러니까 신장이 기능 못한다. 이럴 때는 신부전. 그럼 간이 기능을 못한다. 그럴 때는 간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부전의 정의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심장의 기능이 수축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 수축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충분한 혈액을 펌프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한다. 원인은 무엇이냐?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의 기능을 못하고 1위가 고혈압이에요. 너무 높은 혈압은 심장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을 못한다. 또 그 밖에 심장병이나 신장, 콩팥이 안 좋았을 때 다 심부전을 일으킨다. 증상. 중요한 거는 호흡곤란이 있다는 거예요. 심혈관계 질환인데 웬 호흡기계 증상이 올까 하시는데 심장이 수축을 못한 상태에 너무 많은 혈액을 품고 있으면 그 심장 옆에 있는 폐에서도 역시 혈액이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면서 폐도 이제 과부하 걸리겠죠.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러면서 호흡 곤란이 온다는 게 되게 큰 증상이에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시라는 표현보다는 일상생활 속이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심한 호흡 곤란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부종. 심장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을 때 다 부어요. 그래서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오는 자세가 바로 이 앉은 자세 호흡이에요. 좌식 호흡이라고 해서 모든 호흡 곤란이 있을 때는 다 좌식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앉은 자세 호흡을 하게 된다. 식욕 상실하고 의식이 혼돈하고 현기증, 어지럼증, 또 기침, 객담도 역시 호흡기계 증상인데 웬 심혈관계 질환에서 이게 나올까? 역시 호흡곤란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부종이 있기 때문에 염분과 수분 섭취가 제한이 들어가요. 모든 부종이 있는 질환들은요, 다 수분 섭취 제한이 들어가요. 심부전 역시 부종이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제한 들어가고요. 규칙적인 운동하고 독감이나 폐렴 예방 역시 호흡 곤란 때문에 나온 말이고요. 금연하시고 부종의 증상이 있거든요. 부종 관리,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는 등 이런 부종 관리 해주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있다면은 이런 게 다 심부전을 만들거든요. 심장이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다 치료해라. 마지막, 빈혈. 빈혈은 빈번할 부족할 빈이에요. 뭐가 부족하냐?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 자, 그런데 어떤 피가 부족하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부족할 빈혈인데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니 산소가 운반이 안 되게 되네요. 이걸 빈혈이라고 한다.
원인,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 등의 위장관 출혈. 자, 피가 우리몸에서 나갔어요. 그럼 빈혈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게는 바로 철분 부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빈혈이 바로 철분 부족 빈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럼 빈혈의 증상, 산소피가 부족하니까 두통, 집중력이 저하되고 손발이 저리게 되고요. 피부 창백은 우리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얘요. 산소피가 부족할 경우. 또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빈맥, 이게 빈번할 빈이죠. 너무 빠른 맥, 또 저혈압, 숨가쁨, 또 소화불량, 또 성욕 감퇴 이런 것들이 빈혈에 의해서 오는 증상이고, 치료 어떻게 해야 되냐? 철분제를 많이 섭취해야 돼요. 헤모글로빈은 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 철분의 짝꿍은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 복용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철분 섭취를 꼭 늘린다. 자, 빈혈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르신께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걷다가 또는 앉아있는데 아이고 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침대로 이동시킨다. 이게 아니고 바로 답은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꽈당하고 낙상으로 인한 머리 손상을 줄여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